예, 아미고 동지 여러분, 오랜만입니다. 이것은 그 경상남도 양산에 있는 한 전통 찻집인데요. 여기에 양산의 아미고 회원님들, 그리고 부산, 울산, 그, 여러 곳에서 우리 아미고 동지들께서 모이셨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통도사에 가서 큰 스님 이제 친견하고 왔는데, 그 자리에서의 화두가 화병이었어요. 여러분들 뭐 요즘 심정이 뭐 오죽하시겠어요. 다들 뭐 정도의 차이만 있지 다들 화병이 걸린 그런 상태인데, 정치적으로는 화병에 대한 치유법이 어떤 거냐면 풍자와 조롱입니다. 정치적으로는 뭐 그러니까 의학적으로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정치적으로는 이게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쌓인 이 우화, 화 이거를 풀어내는 방법이, 이거 풀어내야 되잖아요. 풀어내는 방법이 풍자와 조롱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그 고성호 TV 보시면 이재명, 김민석이 뭐 이런 허접한 것들에 대한 논평을 제가 안 할 수가 없어서 하는데, 제가 정색하고 논평하지 않습니다. 하도 가짜나서 그냥 조롱하고 그냥 웃고 맙니다. 그렇게라도 해서 우리 자유파 국민들의 저 가슴 깊이 수년째 쌓여온 이 화병을 좀 풀어내야 돼요. 왜 산불이 나면은 맞불을 놔서 진화한다 그러는데, 이 마음의 병은 맞불 나서는 큰일 납니다. 이걸 견뎌낼 수 있는 사람들은 그게 가능한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이 마음에 불이 난 거를 맞불 나서 이게 진화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방법이에요. 이걸 살살 풀어내야 돼요. 그게 이제 그 옛날부터 그걸 풀어내는 방법으로 풍자와 해학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발전한 거예요. 저는 그 풍자와 조롱이라고 표현합니다. 마음껏 조롱하고 놀리고 그러면서 우리 가슴 깊이 쌓여있는 이 우라, 이 화병을 정치적으로 쌓인 이것들을 조금씩 풀어내야 돼요. 그런데 풍자와 조롱만으로 그러면 이길 수 있냐? 그건 또 아니에요. 당장 이 쌓인 화를 풀어내는 데는 풍자와 조롱이 좀 효과가 있지만, 근데 이거 가지고서 우리가 정치적 패배를 만회하고 정치적 패배를 넘어서서 우리가 다시 승리할 수 있냐? 그건 아니거든요. 이 정치적 승리를 하려면 어쨌든 행동해야 됩니다. 저희 고성TV가 지난주에 서초 집회를 저희가 직접 제가 나갔었고, 오늘은 제가 양산에 오는 바람에 현장을 우리 스태프들이 나갔어요. 그리고 푸드트럭과 함께 갔는데, 조금 전에 제가 현장에서 취재한 우리 스태프들의 보고를 들으니까 이번 주도 지난주만큼 사람들이 왔고 뜨거웠다 그럽니다. 그리고 푸드트럭으로 준비한 그 시원한 음료도 전부 다 나갔고, 많은 분들이 굉장히 좋아했다 그럽니다. 그리고 저 대신에 우리 아미고 길거리 투쟁단 동지들하고 또 탄탄대로 젊은 청년들이 아주 기분 좋게 봉사를 잘 마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사실 이 화병이 심해지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마음을 완전히 상해버리고 그러면 그 다음 단계가 무기력이에요. 무기력이고 이 패배가 습관화돼서 이게 고착돼 버리는 패배주의에 사로잡히게 돼요. 그러면 뭐 뭘 해도 되겠냐, 이게 이제 심쿵해지고, 그래서 점점 그 행동을 못 하게 되거든요. 그게 저것들이 노리는 거예요. 저것들이 이번에 어찌어찌 해서 뭐 부정선거에 뭐에 해가지고서 어떻게든 권력 탈취에는 성공했지만, 저것들도 아는 거죠. 박근혜 대통령 탄핵하고 자기들이 권력 탈취했는데 5년도 못 갔잖아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하고 다시 권력 탈취했지만 저것들이 5년 끝까지 잘 간다는 보장을 지것들도 못하는 거예요. 더구나 권력 탈취하자마자 이것들이 내보이는 그 실력이라고 하는 게 정말 한심하게 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종북주사파 개딸들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 전략은 간단해요. 지그들이 잘해서 뭐 이 권력을 계속 잘 유지해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전혀 못하고 지그들도 지그 실력은 아니까. 그러니까 오로지 자유우파 때려잡는 걸로 어쨌든 권력을 유지하겠다 이런 전략을 진작부터 세웠어요. 그리고 그걸 지금 실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선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때려잡겠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저것들이 해보니까 막상 여러 차례 싸움을 붙어보니까 자유파 진영에서 제일 무서운 존재가 유튜브라고 하는 거를 아주 절감하고 있어요. 저것들이. 사실 우리끼리 얘기인데 국민의힘이 뭐가 무서워요? 웃기죠? 예. 저거 종북주사파 개딸들도 국민의힘은 안중에도 없어요. 그냥 겁만 한 번 주면은 전부 대가리 숙일 것들이다. 그리고 뭐 조그만한 먹다 남은 저 빵 부스러기 몇 개 던져주면 뭐 그거 달려들 자들이다. 이런 정도로 국민의힘을 생각하기 때문에 국민의힘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또 광장을 무서워하죠. 태극기 애국 세력을 무서워하는데 이 태극기 애국 세력이 모이고 또 이들이 함께 소리칠 수 있는 그 매개물이 자유파 유튜브라고 하는 걸 저것들이 정확하게 알죠. 그래서 우선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를 어떻게든 감옥에 집어넣고 때려잡겠다는 것과 동시에 자유파 유튜브에 대한 아주 집요한 그런 공격을 지금 하고 있어요. 이렇게만 하면 이게 고리를 다 끊어놓는 거죠. 국민의힘 따로, 뭐 자유파 유튜브 따로, 윤석열 대통령과 그 지지 세력 따로 이렇게 토막토막 내놓으면 뭐 집회를 하든 뭘 하든 우선 숫자가 얼마 안 될 거고 소리를 쳐도 얼마 좀 소리치다가 제풀에 지쳐서 그만둘 거고 그러면 지것들 실력으로도 5년 아니라 50년도 해먹을 수 있다. 이런 계산을 가지고 지금 달려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풍자와 조롱으로 저것들을 놀려먹는 것은 우리의 쌓여있는 이 화병을 푸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효과적인 방법이지만 이것만 가지고서는 저 종북주사파 개딸들의 이 대한민국 전복 음모를 막을 수는 없어요. 이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행동에 나서야 됩니다. 그런데 똘똘 뭉쳐서 나서면 제일 좋은데 지금 저 국민의힘 저것들이 나설 준비도 안 돼 있고 나설 의지도 별로 없어요. 지금 뭐 전당대회를 하니 많이 하지만 김용태라는 자가 오늘도 탄핵 반대 당론을 무효화 해야 된다고 또 주장했거든요. 그러면 자 탄핵 반대 당론을 무효화하자는 것은 탄핵 반대가 잘못됐다는 것을 자기들이 인정하자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잘못된 탄핵 반대를 했으니까 국민한테 사과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탄핵 반대를 주장했던 사람들은 다 잘못됐다는 것이 규정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 국민의 최소 절반이 잘못했었다 이 말이거든요. 사실 지난 탄핵 국면에서 뭐 절반 채 약 안 되지만 어쨌든 절반이라고 그냥 편하게 칩시다. 절반은 대통령 탄핵하려고 나섰고 절반은 그거 막으려고 나섰잖아요. 그런데 지금 탄핵 반대 당론을 무효화하자, 잘못됐다고 시인하자는 것은 탄핵 저지를 위해서 나섰던 절반의 국민들을 저 늑대 아가리에다가 쳐놓는 짓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지금 이 짓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저 국민의힘과 우리 자유파 국민들 입장에서는 국민의힘과 어떻게든 손잡고 함께 투쟁하면 좋겠는데 저 국민의힘이 함께 손잡고 투쟁할 생각이 전혀 없어요. 이것은
전당대회를 거쳐서 새 지도부가 누가 돼도 크게 이 국민의힘의 성격과 체질이 바뀌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설사 김문수가 당대표가 돼도 국민의힘의 이런 체질, 이게 수십 년간 만들어져 온 이 체질인데, 아무리 김문수가 당대표가 되더라도 이런 국민의힘을 완전히 근본부터 뜯어고치고 개조하고 거의 해체시키고 새롭게 진짜 자유파의 대표성을 갖는 전투적 자유주의 정당으로 다시 창당한다, 이걸 기대하는 거는 어렵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저는요, 국민의힘은 그 역사적 소명을 다 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진작에 폐기 처분해서 장롱에 넣어버렸어야 될 것인데, 저것이 좀비처럼 살아남아 있어가지고 계속해서 이 종북주사파 개딸들과 우리 자유파 세력의 전면적인 투쟁을 중간에 가로막고 걸리적거리게 해서 자유파 세력이 제대로 투쟁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런 일종의 그 결과적인 이적 행위를 이것들이 해왔다고 생각해요. 8년 전에 국민의힘, 지금의 뭐 당 이름은 달라요. 당시엔 자유한국당인가 그런데, 어쨌든 배신자 62명이 없었으면 대통령이 탄핵 안 당해요. 이번에도 배신자 한 20몇 명이 없었으면 대통령이 국회 탄핵 의결을 당하지 않아요. 그럼 헌법재판소에 갈 일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들이 결정적인 고비마다 이 배신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박근혜 대통령 때를 생각하면, 그때 이 박근혜 대통령을 배신하고 등 뒤에서 칼을 꽂았던 이것들도 국회의원 배지를 달 때는 누구 덕을 입었어요? 다 박근혜 대통령 치맛자락 붙잡고 배지 다는 것들이거든요. 예? 박근혜 대통령이 없었으면 배지 생각도 못했던 것들이 그때 치맛자락 붙잡고 달고 난 다음에 배신한 거란 말이에요. 대표적으로 김무성이가 그렇고 유승민이 그렇잖아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이거 배신한 한동훈 똘마니들도, 이게 윤석열 대통령 없었으면 한동훈이가 어떻게 존재해요, 정치적으로. 가장 혜택을 많이 받은 이것들이 배신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국민의힘을 저는 우리 자유파 세력의 정책 대표체로 인정을 못 하겠어요. 물론 함께 할 수 있으면 함께 해야 되고, 그리고 함께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국민의힘을 설득도 하고 또 비판도 하고 하겠지만, 그러나 제 가슴 저 밑바닥에서는 저 국민의힘은 믿을 자들이 못 돼, 믿을 세력이 못 되라고 하는 이 아주 뿌리 깊은 의심이 제 마음속에 생겼어요. 2번 배신당하고도 그런 의심이 안 생기면은 제가 그냥 사람이 아닌 거지. 그냥 신이거나 아니면은 그런 아무것도 모르는 동물이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거지. 전 그래서 국민의힘을 아주 저 바닥에서부터 의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늘 의심하고 경계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국민의힘을 우리 자유파의 정책 대표체에 맞게 그 형식과 내용을 다 뜯어고치지 않고서는 저 국민의힘을 자유파의 정책 대표체로 저는 인정을 못하겠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그러면 저것들이 그 자유파의 정책 대표체 역할을 못하면 어떻게 하는 거냐,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정당이라는 조직 없이 그냥 자유파 국민들이 세력을 형성해서 종북주사파 개딸들과 싸우는 거예요. 뭐 정당 없으면 못 싸웁니까? 우리가 광화문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부터 탄핵을 막기 위해서 광화문에 모이고 대한문 앞에 모이고, 이번에는 부산역에서 동대구역에서 대전에서 다 모였는데, 그게 국민의힘이 뭐 콧배기는 보였습니까?
국민의힘 없이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한 거예요. 그런 투쟁은 국민의힘이 없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또 국민의힘이 없으면 오히려 더 제대로 잘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두 번째 길은, 그런데 막상 선거라는 것을 우리가 현실적으로 부인할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투쟁을 하다가도 총선이나 대선이 다가오면 어쨌든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인 이 선거라고 하는 걸 치러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이 시민단체로서는 이 선거에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이거 참여할 수가 없으니까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정당의 힘을 빌려야 되는데, 그런데 저 정당이라고 하는 게 국민의힘이 자유파의 정책 대표체도 못 되고, 그리고 국회의원 만들어 놓으면 배신만 계속하고, 그러니까 저렇게 못 믿을 국민의힘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정당 창당을 적극적으로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저 국민의힘 같은 거 없어도 돼요. 우리가 지난 몇 달 동안 탄핵 저지 투쟁해왔고, 몇 년 동안 광화문에서 투쟁했고, 전국에서 투쟁했던 거는 국민의힘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국민의힘 없이 한 거예요.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게 걸리적거리기만 했지 자유파 국민들의 진짜 투쟁에 도움이 된 게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저것들이 오히려 좌파들보다 더 촉새처럼 극우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식으로 해서 좌파들한테 공격거리나 계속 제공해 준 것밖에 더 있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전개될 이 전국 상황에서 대한민국을 전복하려고 하는 저 종북주사파 개딸들의 흉폭한 음모에 맞서 싸울 세력은 자유파 국민들밖에 없다. 그건 국민의힘 없어도 할 수 있다. 국민의힘 없이 해왔고, 국민의힘 없으면 더 쉽게 할 수 있다. 더 제대로 할 수 있다. 그런데 선거라고 하는 걸 우리가 개무시해버리면 상관없는데,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선거가 다가오면 선거를 해야 돼. 그럴 때는 어쨌든 정당이라고 하는 조직이 기본이기 때문에 그때를 대비해서 국민의힘을 대체할 수 있는 신당 창당에 대한 적극적인 고민을 이제 시작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정치적 행동을 해야 저 종북주사파들을 물리칠 수가 있어요. 풍자와 조롱만으로는 우리의 가슴속에 쌓인 화병은 치유할 수 있을지 몰라도 종북주사파 개딸들을 현실적으로 격퇴할 수가 없어요. 이걸 현실적으로 격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행동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무기력증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벗어나는 거예요. 해봤자 안 되지 않냐고 하는 패배주의를 떨쳐 일어나는 겁니다. 그 점에서 저는 지금 뭐 어떤 이름의 집회가 됐건 자유파 국민들의 집회는 그걸 하나하나가 다 소중하다, 그렇게 생각해요. 사실 뭐 광화문에 뭐 수십만이 모이고 수백만이 모인다 그럴 때는 뭐 다들 으쌰으쌰하는 기분도 있고 하면 이길 것 같으니까 다들 나와요. 막 큰 소리 쳐. 그런데 해봤자 안 되는 것 같고 또 졌어. 또 탄핵당했어.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래도 다시 떨쳐 일어나서 싸워야 돼 라고 하는 것은 진짜 힘든 일이거든요. 근데 그 일들을 곳곳에서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다시 시작했잖아요. 서초동 집회가 그렇고, 부산에서 시작해서 오늘 동대구, 그리고 대전 거쳐서 인천, 서울로 오는 그 대한민국 지키기 위한 릴레이. 그죠? 그런가 하면 어쨌든 대선 진 다음에 부정선거를 핵심 이슈로 하고 신당 창당해서 끝까지 부정선거와 싸우겠다는 황교안 신당. 이런 움직임들은 그 하나하나가 정말 소중한 거예요. 그리고 정말 용기 있는 행동들입니다. 그래서 저희 고성호TV도 그 자유파 국민들의 그런 투쟁, 행동, 이것들은 숫자가 얼마나 모였든 또는 그들이 내세우는 구호가 고성국TV의 입장에서 볼 때 다소 좀 결이 다르거나 좀 감각이 다르다고 할 경우에조차도 그걸 최대한 많이 영상 자료를 포함해서 우리 자유파 국민들한테 알려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이렇게 어려울 때 떨쳐 일어나는 게 진정한 용기다. 그리고 행동하지 않으면 누구도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다. 이 점을 우리 아미고 동지들께서 좀 분명히 인식하시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리고, 오늘 이제 양산에서 부산, 울산, 경주, 양산 여기 영남권에서 활동하시는 우리 아미고 동지들과 만난 김에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어느 정당이나 강한 지지 세력이 포진하고 있는 그 진지와 기반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은 정말 부평초 같이 떠돌다가 쓰러져요. 그러니까 지금 저 종북수사파 개딸들의 정권, 정당, 더불어민주당은 지것들이 뭐라고 포장을 하든 결국은 껍데기 다 벗겨놓고 보면 호남에 기반한 정당이에요. 예. 지역적으로 호남에 기반한 정당이고 이념적으로 종북주사파에 기반한 정당이에요. 그러면 우리 자유파는 지금의 국민의힘은 말할 것도 없지만 앞으로 새로운 정치 세력을 만들어낼 경우에조차도 우리 자유파 정당은 지역적으로는 영남에 기반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념적으로는 자유파라고 하는 자유민주주의라는 이념에 기반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 명백한 정치적 현실입니다. 이게 좋다 나쁘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미 그렇게 구조화되어 있어, 수십 년 동안. 근데 이것을 가장 먼저 깨뜨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움직인 쪽은 저 좌파 쪽입니다. 그건 인구 구성을 따져보면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그냥 지그들이 호남 독식하고 우리 자유파가 영남 독식하면 선거 100번 하면 100번 우리가 이기죠. 인구수가 확 차이가 나니까. 그래서 김대중이 때부터 어떻게든 자기들은 어쨌든 독식하게 돼 있으니까 이번에도 90% 가까이 나오잖아요. 무조건 이거는 호남은 자기들이 독식하니까 이건 놔두고 영남을 조금이라도 무너뜨려서 가만히 놔두면 자유파 진영의 갈표를 조금이라도 갖고 오면 갈표가 이쪽으로 지그들한테 오니까 이 마이너스 1 플러스 1에서 합쳐서 2의 효과가 난다. 그래서 이 영남 공약을 정말 집요하게 해왔어요. 이것들이 이거 한 게 벌써 30년이에요. 최소한으로 잡아도 30년 동안 이걸 해왔어. 그런데 대충 한 게 아니야. 우리 자유파도 호남 공약을 위해서 뭐 좀 한다고 했어요. 국민의힘이. 근데 이거는 그냥 몇 번 하다 말았어. 그냥 신용만 냈어. 뭐 이를테면은 5.18 하면은 가서 뭐 욕먹고 참배하고, 그리고 호남 지역에 원외당협하고 무슨 현역 의원하고 무슨 자매견을 한다고 그러고 1년에 한두 번이나 갔다 오고. 그거야. 그걸로 어떻게 수십 년 동안 똘똘 뭉쳐있는 90% 이상 민주당한테 표 찍는 그 표를 한 표라도 우리 쪽으로 갖고 올 수 있겠어요. 우리는 그냥 하다 만 거예요. 흉내만 낸 거야. 그러니까 아무 소용없는 짓을 한 거예요. 이렇게 할 바에는 안 하는 게 나아. 그 시간에 딴짓하는 게 차라리 나아. 근데 좌파들의 이 영남 공약은 그거하고 달라요. 자, 보세요. 김대중이 때, 김대중이가 정권 잡고 난 다음에 그 정권의 2인자가 누구였습니까? 권노가. 예? 동교동계 권노가. 권노갑이를 어디 출마시킨 줄 아세요? 기억나세요? 안동에 출마시켰어. 안동권 씨라고 안동에 출마시켰어. 떨어졌지 당연히. 권노갑이 안동에 출마를 했다니까. 김대중이가 대통령 된 다음에. 그 다음에 권노갑 다음으로 권노갑이면 구동교동계 자장이라고 치고, 신동교동계 자장 그러면 하나갑이 떠오르죠. 하나갑이는 그럼 뭐 했냐? 경남도당위원장 맡았어. 경남도당위원장. 이 정도 하는 거예요. 김대중이는 30년 전에 이 정도를 했어. 그리고 노무현이가 떨어질 거 많이 알면서 부산에 출마하고 부산시장 출마하고
국회의원 현역 배치 떼고 부산시장 나왔잖아. 그 떨어지잖아. 그 짓을 몇 번을 계속 하니까 동정표가 모여가지고 지금 부산을 잠식하기 시작한 거예요. 물론 인구 구성에서 호남과는 달리 부산이나 포항이나 뭐 이런 구미 같은 데는 이 노동자들이 많으니까 젊은 좌파표도 많고 또 호남에서도 많이 일자리를 찾아서 왔기 때문에 호남 사람들이 많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그 정도는 많지는 않거든. 그러니까 이것들이 죽기 살기로 한 거야. 정권의 2인자, 3인자가 다 경상북도, 경상남도에 출마하고 도당위원장 맡아서 한 거예요. 그리고 저쪽에 대통령 후보로 키웠던 노무현이가 현역 배치 떼고 부산시장에 출마해서 떨어지고 다시 또 나오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잠식당한 거야. 그러면서. 이게 수십 년 동안 그걸 한 거야. 그렇게 해서 지금 부산은 선거만 하면 35에서 40이 좌파표가 나오는 동네가 돼버렸어. 울산은 저것들이 이기는 경우까지 있어. 자,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호남은 여전히 강고하게 더불어민주당의 이 진지 역할을 하는데 영남은 흐물흐물 해가지고 30년 동안 잠식당해서 이게 우리 건지 저쪽 건지도 모를 정도 상황이 돼버린 거야. 부산시장 선거에서 지잖아. 부산 교육감 선거에서 우리가 지잖아요. 울산 교육감 선거에서 우리가 지잖아. 그러면 이걸 놔두고, 예? 이걸 놔두고 맨날 수도권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냐고. 특히 뭐 국회의원은 그래도 지역마다 좀 다르다고 칩시다. 대통령 선거는 전국의 하나의 선거구잖아. 영남에서 지면 마이너스 2의 타격이 있어요. 수도권에서 2표 이상 건져야 영남에서 1표 잃는 것이 보상이 되는 거거든. 원래 우리 표였던 거가 절로 가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이번 대선 시작되자마자 영남이 핵심이다. 그렇게 영남을 강조했어. 그렇게 영남을 강조했고, 제가 가능한 수단을 다 해서 영남을 한 번이라도 더 내려오려고 그랬고, 또 이 종교 탄압 규탄 대회이긴 하지만 이른바 세이브 코리아 집회를 부산, 대구에서 했던 거예요. 그런데도 이미 잠식당한 영남을 다시 회복을 못한 거예요. 김문수가 못 나서 영남에서 그렇게 이재명 표가 많이 나온 것 같습니까? 안 그래요. 그냥 김대중부터 노무현 거쳐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30년간 종북주사파들이 영남을 공략한 결과야. 그리고 저것들 보세요. 김대중이는 그렇다 치고 김대중 이후에 그 권력 잡은 것들 보세요.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이 다 영남 사람이잖아. 그리고 선거 때 이것들이 그걸 최대한 내세워서 선거하잖아. 호남 기반 정당의 영남 후보로. 그렇죠? 그렇게 정말 올인하다시피 영남 공략을 했고 저것들이 성공한 거예요. 그러면 이 구조를 그냥 놔두고 우리가 정신만 차리면 이길 수 있냐? 아무리 정신 차려도 이미 이렇게 무너진 텃밭 제대로 다시 복구하지 않고는 선거 해봤자 또 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영남권에서 활동하시는 아미고 동지들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특별히 드리는 거예요. 제가 영남을 자꾸 강조하니까 수도권에 우리 아미고 동지들 몇 분이 아니 박사님이 방송에서 너무 영남을 강조하셔가지고 수도권 우리가 조금 소외감을 느낍니다 그러시더라고. 예? 제가 그거 각오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이 영상도 제가 월요일날 방송에 틀어줄 건데 그거 각오하고 욕먹을 각오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어쨌든 영남이 예전처럼은 아니더라도 어쨌든 최소한의 복구가 되지 않으면 선거 해봤자 만하다. 해보자 만하다. 그래서 저는 특히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영남권에서 활동하시는 아미오 동지들의 역할이 정말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 저보다 더 잘 아실 거예요. 예, 영남이라고 하는 곳이
한번 불 붙기 시작하면 무섭게 불타오르고, 예? 그리고 됐다로 다 통하는 그런 나름의 지역적 특성이 있어요. 근데 그놈의 됐나를 우리가 못하는 거야 지금. 예, 마중물 역할을 못하는 거야 누구도. 예? 저는 이번 김문수의 선거 캠페인에서 제일 아쉬운 대목이 그거예요. 왜 영남권을 경북 영천 출신의 사실상 TK 주류인 김문수가 됐다까지 만들어내지 못했냐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 역할을 좀 해주십사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구체적인 고민들을 해나가기 시작하면 어려운 점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앞으로 선거를 몇 번을 치르더라도 우리가 늘 힘들고 고전할 거다. 그리고 질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고 가장 급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다. 이렇게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이 영남권의 회복을 위해서 뭔가를 하겠다고 하시면 저나 고성구TV가 갖고 있는 모든 자원을 동원해서 함께 할 생각이에요. 그런 문제의식을 제가 여러분께 좀 숙제처럼 화두로 던져 드리겠습니다. 오랜만에 양산에서 여러분들 뵙고 좋은 시간 가져야 되는데 너무 무거운 숙제를 낸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너무 엄중해서 이 말씀을 드리지 않으면 제가 밥을 먹어도 소화가 안 되고 차를 마셔도 맛을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